20대에게 전한다 디얼 마이 트웨니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D님은 혹시 멘탈이 붕괴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멘탈 케어? 관리? 그런 거?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해볼 주제는 멘탈이 붕괴됐을 때, 멘붕이 왔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지금은 조금 내가 초연해졌거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멘붕이 오는 상황이잖아. 일 같은 거에서 계획대로 가다가 그게 뒤에 무너질 때도 있고, 지금 30대가 되고 나니까 조금 많이 초연해진 것 같아. 엄청 스트레스 받기보다 좀 대처하는 게 생긴 것 같은데, 내가 20대를 돌아봤을 때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몇 번 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배운 것들이 있었어. 무너진 멘탈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나의 멘붕 대처법을 한번 공유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야흐로 때는 2012년이었던 것 같아. 호주에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잖아. 그 멘탈의 붕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유학원에서 사기를 당했어. 가자마자 유학원의 매니저가 나를 픽업해가지고 숙소로 데려가서, 나는 이미 숙소에 대한 비용을 다 내고 이랬는데, 갔는데 기본적인 숙소의 시세가 있잖아. 근데 그 숙소 컨디션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야. 처음 갔으니까 모르잖아. 가서 숙소에 짐 풀고 상태를 봤는데, 호주 가기 전에 필리핀에 잠깐 있었거든.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들이 만났는데 내가 낸 가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야. 집 위치도 그랬고 컨디션도 그랬고, 화장실도 여자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거야. 한 화장실을 여러 명이서 써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거부터 이미 멘붕이었어. 나는 이미 한 달치를 결제한 상태였고, 숙소를 당장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 숙소에 모르는 사람이 전부잖아. 그 숙소에다가 내 물건을 놓는 것도 나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때 갖고 갔던 백팩 안에다가 중요한 것들 있잖아. 노트북, 여권, 지갑, 내가 아끼는 비싼 것들 다 넣어놓고 밖에 나갈 때 다 짊어지고 댕겼어. 숙소에 놓는 것보다 내가 들고 다니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호주가 치안이 좋은 편이잖아? 필리핀보다는 좋으니까 백팩을 지고 하루 종일 그 시드니를 다닌 거야. 저녁 때가 되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 내가 갔던 곳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였어. 거기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그때 만나던 친구가 같이 잘 알았어 누군지. 보면 안 되는데. 거기 벤치에 이제 앉았어. 관광지랑 사람도 되게 많고 얼마나 안전해. 그 내가 가방을, 벤치가 기니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때 갑자기 가방! 그래서 내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내 가방을 탁 낚아채서 저 멀리 도망간 거야. 쫓아가는데 못 찾아가지, 자전거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불과 내가 호주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가자마자 숙소는 그따구지. 그것 때문에 가방에다 다 좋은 물건 다 넣어놔서 갔는데, 갖고 있는 제일 비싼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그 백팩을 잃어버린 거야.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어.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차 타고 막 거기 돌아다니고 인상착의 막 얘기하는데, 인상착의도 몰라.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경찰서 가가지고 막 이거 쓰는데 멘붕인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돈 빌려가지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 숙소에서 있는데 말하기도 너무 싫은 거야. 노트북도 없으니까 거기서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고생을 했거든. 넋이 나가 있었어. 내가 그때 잘못했던 건 뭐냐면, 자기 탓을 엄청 했어. 내가 가방을 여기다 두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숙소에다 그냥 그 가방을 두고 나올 걸. 내가 어쨌든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 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혐오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는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할 때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잖아. 안 좋은 일도 사실은 운이 작용해서 그런 거야. 안 좋은 운이 작용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운이 나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를 계속 내 탓을 하니까 안 좋아지더라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탓하지 않기였어. 절대 내 탓을 하지 마.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씩 하나씩 찾았지.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노트북을 알아보고, 여권이 없어졌으니까 여권도 알아보고. 그 와중에도 좋게 해결된 게 있거든. 하나씩 해결하다가 보니까 평정심을 점점 찾게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었던 게 나아지더라고. 결국 그래서 숙소도 옮기게 되고, 가방도 새로 사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도 시작하게 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안 가져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숙소에 두고 갈 걸, 혹은 여기다 놓지 말 걸.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수행할 때 노트북도 없고, 여권도 없고, 지갑도 없어지고, 카드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 빨리 현재로 붙잡아 왔지.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멘붕을 줬던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을 때였어. 바야흐로 그때는 2016년이었던 것 같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회사 일로 내가 한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 너무 잘 안 풀리고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왕따니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당시에 사촌 누나가 미국에 놀러 온다는 거야. 누나가 놀러 오면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면서 하고 있었거든. 첫 번째 계획을 세운 게 누나가 놀러 오면 그날 내가 픽업을 해서 LA에서 좋은 데서 밥을 먹고 일찍 자고 새벽부터 베가스에 가서 풀파티를 가자. 계획을 완전 쫙 짜놓은 거야. 풀파티랑 클럽 파티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한 달 전에 구매하면 싸. 누나가 놀러 온다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내가 구매해놨어. 그 가격이 꽤 나가긴 하거든. 그래도 그동안에 그 직장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나는 그거를 지른 거지. 얼마나 설레. 그동안에 그 스트레스 여기서 날려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겨서 새벽부터 베가스로 갔어. 풀파티가 보통 11시, 12시 낮에 시작하니까 5시간 걸리니까 아침 일찍 출발을 한 거야. 운전해서 갔는데 도착을 했어. 풀파티 클럽 장소가 호텔도 바로 건너편으로 했어. 풀파티 끝나면 바로 이제 호텔로 올 수 있게. 도착을 하자마자 풀파티 한 대 갔다? 내가 피곤하잖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했으니까. 베가스는 특징이 뭐냐면 호텔이랑 주차장이 되게 멀어. 발레 파킹을 하면은 바로 호텔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돈 아끼려고 우리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돼. 근데 그게 꽤 거리가 크단 말이야. 워낙 커가지고 입구까지 왔는데 누나가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거야. 차에. 너무 피곤한데 다시 갔어. 가서 지갑을 들고 다시 가서 거기 줄을 섰어. 햇볕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들어갔어. 내 신분증 보여주고 하는데 누나가 여권을 안 들고 온 거야. LA 우리 집에다가 여권을 두고 온 거야.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만 들고 온 거야. 근데 누나가 나한테 이거 여권 가져갈까 했는데 내가 가져가지 말라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호주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면 되겠지 하고 그냥 그것만 내가 챙기라고 말해서 누나 그것만 챙겨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통과하면은 패러다이스인데 나는 이제 놀기만 하면 되는데 열이 너무 받잖아.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갔지. 혹시나 있을까봐. 그러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야. 지칠 때 지쳤어. 차에 있는 어떤 라이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된대. 리세션 가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막 안 돼. 그때부터 멘탈이 붕괴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오케이 풀파티 그냥 버려. 우리 호텔도 수영장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놀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 누나랑. 풀파티랑 클럽 파티 패키지니까 풀파티 버리고 그냥 클럽 파티만 놀자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건너편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누나랑 수영장에 놀 생각에 급하게 차를 몰아서 건너편이라 그랬잖아. 바로 건널 수가 없고 유턴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야 호텔로. 그래서 유턴을 해서 딱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앞에 사거리에서 내가 차 사고를 낸 거야. 운전하고 그 햇빛에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친 상태에서 급하게 호텔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신호를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 있는 차를 이렇게 친 거야. 차가 앞에 범퍼랑 바퀴까지 깨져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야. 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못 벌 때였어. 심지어 그 전에 이미 차 2개를, 하나는 상대방이 사고 냈고 하나는 내 룸메이트가 내 차 몰다가 사고 내가지고 이미 내 보험비가 이만큼 오를 대로 올랐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잠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내 차로 잘못 사고 내가지고 돈을 안 갚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사 나왔었거든. 내가 돈으로 되게 쪼달린 시절이었어. 근데 그 상황에 차 사고를 또 낸 거야. 심지어 벤츠였어. 상대차가. 내 몸 다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차가 벤츠라는 것 때문에 그때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진짜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내가 다쳤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 당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하고 나면 진짜 정신이 약간 멍해져. 몸은 하나도 안 다쳤거든.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때 내가 막 누구한테 울면서 전화했나? 누나가 겨우 나 달래가지고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호텔이었거든. 그거 한 대 120만 원 받았어. 트럭 거기서. 돈은 돈대로 계속 깨지고 호텔 가자마자 놀지도 못하고 수영은 뭐야. 그 다음날 우리는 바로 LA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는 이렇게 됐지? 놀 기분도 아니지? 상황이 최악이 돼가지고 계속 울고 정신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근데 그때 누나가 해준 게 우선 진정해라. 우리가 안 다친 게 어디냐. 그때 누나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였어. 지금 현재에 집중하자. 이미 늦었고 네가 지금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결정하라고. 이대로 계속 멘붕 상태로 그냥 보내다가 LA 갈 거냐고 아니면 놀 거냐고. 그래가지고 다 잊고 기분은 아니었지만 수영장 가서 그냥 즐겁게 놀았어. 그날 저녁도 맛있는 걸 먹고. 보험 처리 돈 올라가는 거 어쨌든 미래에 있는 일이고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 현재를 즐겨야지. 그래서 물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겨낸 것 같아.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감사한 일을 찾는 거였어.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고 둘 다 다치지도 않았고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차를 폐차를 시켜야 돼. 미국에서 폐차를 시키려면 핑크 슬립이라는 게 있어.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다 안 놓고 집에다가 두고 온 거야. LA 집에다가. 그러면은 이 차를 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버리고 오면 나 벌금 물고 주차장은 주차비 계속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어. LA 사는 친구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한국 친구도 아니었어. 미국인 친구였는데 너무 고맙게 이 친구가 전화 듣자마자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집주인 아줌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사정 얘기한 다음에 내 방에 들어가서 핑크슬립 가지고 베가스까지 5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핑크슬립 갖다 줬어. 그 친구 때문에 겨우 해결하고 그 친구 차 타고 LA로 무사하게 올 수 있었지. 베가스에서 그 친구가 내 핑크슬립 갖고 딱 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고맙고 친구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 붕괴가 됐을 때 이 순서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내 탓을 하면 안 되더라고. 두 번째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과정을 나눈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 정말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다 보면 붕괴됐던 멘탈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일인데 나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앞에 1년, 뒤에 1년 빼고는 되게 힘든 시절이었다. 누구는 막 거기서 내가 엄청 성장했고 행복하게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면에 정말 힘든 일이 되게 많았거든? 그게 정점에 찍고 있었을 때 내 생일날이었어. 친구들이랑 산에 가고 싶은 거야. 헐리우드 사인에 올라갔어.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첫날 은행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헐리우드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갔는데 저 멀리 헐리우드 사인을 봤는데 그게 나를 너무 설레게 했고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날 그 헐리우드 사인 올라갔는데 밑에 이렇게 헐리우드 사인 보이고 LA 전경이 쫙 펼쳐져. 거기 올라가면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세상이 작은 거야.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아. 개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 신이 나를 버렸나?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작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조그만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걱정은 얼마나 조그말까?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외침이 너무 작게 들릴 거 아니야. 여기 개미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들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든 게 저 조그만 존재이면서도 뭐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게 많다고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고 투덜대고 막 그렇게 했는지 헐리우드 사인에서 보면서 그거를 딱 느끼고 나서 삶을 좀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아. 잘해야지 욕심을 낸다기보다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자. 연습게임처럼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을 보게 된 것 같아. 그 자연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그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멘탈이 강해지는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멘탈은 맷집 같은 거라서 많이 맞아봐야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아. 이거 말고도 막 인종차별 당한 거, 그리고 일하는 데서 약간 인격을 무시당하는 그런 거 당한 거, 집주인이랑 싸운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경험해보고 나니까 맷집이 생겨서 그런지 웬만한 거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그래. 지금은 어떻게 잘 됐잖아.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내가 잘 된 게 정말 재미없이 그냥 잘 된 거가 되는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다 기승전결이 있잖아. 시련이 생기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잘 되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시련을 나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더라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까지.